자, 여기 업무용 승용차는요, 실제 그 이론하고 실기 둘 다 중요합니다. 이론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죠. 얘는 사장 동네에 있지만 감가상각비를 안 배우면 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자, 일단 업무용 승용차가 뭐냐면 이게 우리 그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문구에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배우셨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걸 우리가 소득세나 여기 있는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비용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죠,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라는 거 전에. 하지만 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이거 업무에 쓰는 것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에 쓰는 걸 계산해서 업무에 쓰는 것만큼은 송금으로 둬야 되지 않겠니?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있죠. 얘를 반드시 쪼개주셔야 돼요. 어떻게 쪼개주시냐면 여기 우리가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 이렇게 쪼갭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좀 취급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이다라는 건 뭐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있을 수 있고, 기름값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선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다양하게겠죠.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1단계 여기요. 자,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있죠, 여러분들.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하겠대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곧 할 거고, 그럼 만약에 업무 사용 비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80%다라고 가정. 그러면 우리가 20%만큼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은 송금, 불산입, 사회유출합니다. 이게 뭐 대표이사 차량이면 상여, 뭐 대주주 차량이면 그거 뭐 우리가 배당 때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건 여기는 말문제입니다. 말문제 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질 때에는요, 우리가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래요. 여기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뭐냐면, 우리 회사 임직원만이 우리가 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하고요. 알죠? 다른 사람이 차 타다가 사고 나면 못 받습니다, 이건. 알죠?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 여기 안 하면 업무 사용 비율은 0%로 봐서 전부 송금 불산입해버립니다. 마인드맵 그려 나가셔야 일단 전용보험 가입 여부로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자, 가입을 했으면 이제는 금액을 따지는데 1,500만 원 이하래요, 여기.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합쳤더니 1,500만 원 이하래요. 그럼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서 전부 다 업무에 사용한 걸로 해석을 해줘요. 알죠? 100%로 해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500만 원을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우리가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뭘 따지냐면 이제 일지를 적었냐 일지를 안 적었냐를 따집니다. 일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기 쓰듯이 있죠. 총 우리가 자동차 먼 거리 있잖아요. 운행한 거리에서 업무에 올해 쓴 거리를 적으래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현실에서는 100% 걸려요. 현실에선 100% 걸리겠죠. 누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 양심 고백할게요. 송금 불산입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애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지를 적으면 업무 사용 비율을 이렇게 보겠대요. 총 주행거리 중에서 업무에 사용한 거리 만큼을 네가 일지를 적은 것만큼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출퇴금은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알죠? 출퇴근 거리도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인정해줘요. 알죠? 업무에 쓴 걸로. 그래서 시험 혹시 출퇴근 거리 나오면 업무 사용 거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더해져 있으면 빼지 마시고. 알죠? 안 더해져 있으면 더하시고. 자, 근데 일지가 없대요. 일지가 없는데 0%로 보게 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1,499만 원 쓴 애는 일지 여부 상관없이 100%잖아요. 업무 사용 비율. 근데 1,510만 원 쓴 애는 일지 안 적었다고 0%다라고 하면 너무 불리하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일지를 안 적어도 1,500만 원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여기 1,50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라는 건 이거예요. 총 비용 중에 1,500만 원까지는 업무에 쓴 걸로 봐줄게. 알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긴 다 말문제예요, 여러분들. 말문제. 물론 실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출퇴근 거리를 이 업무 사용 비율로 본다라는 건 중요해요. 알죠? 네, 여기 시험에 이론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대비.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외의 비용하고 감가상각비를 나누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외 비용 있죠. 감가상각비 아닌 이외 비용은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 제재를 해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그러면 업무에 사용을 한 거 있죠. 업무에 사용한 것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다시 또 한도를 따져요. 그래서 한도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1년에 800만 원 한도입니다. 1년에 800만 원 한도. 한번 사례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외의 비용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 이렇게 가정. 알죠? 1,500만 원 가정. 자, 좀 암산하기 쉽게. 업무 사용 비율은 80%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죠? 80%. 그러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게 20%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2,500만 원. 2,500만 원. 그러니까 얘는 1,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일지 여부 따지는데 그냥 무시. 그렇죠? 그래서 2,500만 원에 20%가 업무 미사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500만 원 있죠? 500만 원만큼은 송금불산입, 이게 만약에 대표이사 차다라고 하면 사유출 맞는, 상여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20%를 쪼개면 이렇게 부인되는 거죠. 어떻게 부인되냐면 우리가 이외의 비용 1,000원에 20%가 20%인 200원이 부인되는 거고요. 맞죠? 물론 이거 컴퓨터 계산해 줘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설명 안 드리면 여러분 입력하실 때 헤매요. 그리고 감가비는 우리가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에 20%인 300만 원 이렇게 부인된 거죠, 부인. 이 500만 원 쪼갠다면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중에서 이미 300만 원에 부인됐죠. 부인됐는데 다시 한도 800만 원하고 또 따지면 이중 부인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한도 따지기 전에 선순위로 부인된 놈은 우리가 나중에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비는 1,200만 원이잖아요. 이미 300만 원 불산이 뚜져 맞았으니까. 됐죠? 그럼 컴퓨터가 1,200만 원하고 800만 원 한도를 비교를 해요. 됐죠? 비교해가지고 400만 원만큼요. 어떻게 하냐면 송금 불산입 유보합니다. 유보. 이건 그냥 고가차에 대한 제재다라고 생각해. 고가차. 시가 비싼 차량 있죠?
그거에 대한 제재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 있는 800만 원 한도는 그 차의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 보유했다면 그때 400만 원 한도가 돼요. 알죠? 전부 다. 되세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유보다라는 건 내 차일 때야, 내 차일 때. 내 차일 때 여러분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 감가상각비도 여러분들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좀 송금으로 부인되는 금액을 줄이고 싶으면은요,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요, 차를 임차하면 됩니다, 임차. 맞죠? 임차하면 어차피 요 800만 원 한도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꼼수하게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한 차량은 어떻게 볼 데가 문제가 돼요? 임차. 맞죠? 임차하면 나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그 렌트 회사나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도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세 가지네요. 내 차, 자가, 맞죠? 본인 차 또는 리스 차, 렌트 차 이렇게 세 개. 예, 그럼 얘네들은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으면 다 렌트나 리스 하려고 할 거예요. 알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아래에.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요, 지가. 자, 이거 무시하시고, 자, 여기 보실게요. 뭐냐면, 이건 신설은, 네, 그냥, 여러분,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그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송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예, 내가 작성하지 않은 금액 또는 송금으로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1% 두드려 팬대요. 알죠? 법인은 무조건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개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이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매출액 7,500만 원 넘어가시는 사업소득 있는 분들, 알죠? 그분들이 우리 법인세니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알죠? 무시하시고, 자, 얘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료 있죠? 임차료의 70%만큼을 감가상각비로 봐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런 오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보실게요. 자, 뭐냐면 내가 2023년에 렌트료 있죠, 여러분들? 렌트료를요, 얼마 냈냐면, 얼마라고 할까요? 1,500? 똑같죠. 1,500이라 할게요. 1,500.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은 80%래요. 아시죠? 그럼 여기에는 일단 감가상각비는 없죠? 없고 일단 이외의 비용이 원래 정확하게는 이외의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일단 1,500만 원에 80%니까 그럼 우리가 1,500만 원에 20%인 300만 원이 부인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렌트비만 있다고 감가상각비가 없다라고 감가상각비가 없네라고 보게 되면은요, 800만 원 한도는 무시하고 얘만 송금 부인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한국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다시 요 1,500만 원에 여기 있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이상하지 않으시라고. 이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봐요. 보는데 여기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800만 원 한도 따질 때 요 1,500만 원에 70%면 얼마야? 1,050만 원이죠. 1,050만 원 있죠. 1,050만 원하고 800만 원 한도 또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렌트는 여기 감가상각비 이쪽에서는 계산 안 해요. 그래서 계산 안 하고 우리가 전부 다 이외의 비용이잖아요. 이외의 비용하고 업무 사용 비율하고 계산해가지고 그쪽 한번 제재하고 800만 원 한도 따질 때 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봐가지고 800만 원하고 1,050만 원 비교해서도 송금불산 250만 원 맞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유보가 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렌트하고 리스는 내 차예요. 렌터카 사업자랑 리스 사업자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거지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내게 아니니까 유보가 될 수가 없어. 유보는 자산이나 부채의 차이인데 자산 유보라고 해보니 그 내 자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일단 할게요. 그래서 렌트나 리스 있죠? 렌트나 운용 리스. 그냥 여러분들 운용 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차를 우리가 빌리는 거.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렌트는 그냥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갈 때 잠시 빌리는 거고. 알죠? 리스는 내가 차 사고 싶은데 좀 돈이 한 번에 살 돈 없다 보니까 리스 회사한테 내가 꼬박꼬박 여러분들 그 차값을 할부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알죠? 자,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운용 리스 이쪽 보실게요. 운용 리스. 자, 운용 리스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임차료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차료 받아낼 때는요, 리스 회사가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는 걔네들이 내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 회사가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BMW를 사시고 싶다라고 하면 리스 회사가 BMW를 사와요. 사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 건데 그때 당연히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지들이 사는 걸 지들이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험료라든지. 했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임차료까지 더해가지고 마진 남겨야 되니까. 알죠? 그럼 이거는 걔네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내는 거니까 얘네들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운용리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에 만약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뺀 걸 거기 리스료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건 좀 외우세요. 처분에 한번 더한다라고 더해져 있다라고 장난치는 한번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얘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당연히 기타 사유치 돼야 된다라는 건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감가상각비 있죠? 여기 감가상각비. 여기요. 보면 우리가 자차하면 또 문제가 되죠.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얘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 따지는 건 2단계, 그 다음에 8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따지는 건 3단계. 근데 왜 제가 이걸 2단계라고 설명드렸냐면 1단계에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여기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개념대로 하면 돼요. 여기는 800만 원 한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걸러내기 위한 작업. 자, 근데 외우셔야 돼. 암기.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당연히 한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자, 한도를 따질 때 보실게요. 이 본래 한도 따지는 거 있죠? 왜냐면 장부상 감가상각비하고 한도 비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거예요, 곧. 이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있죠? 업무양? 저도 마탱이가 같이 갔나 봐요, 여러분들. 같이 갔어? 저 혼자 갔나 봐요. 업무양 그러니까 비서 같다. 그죠, 여러분들? 죄송. 때리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때리고. 자, 뭐냐면 이 업무용 승용차가 제가 또 기억도 나는데 2016년에 이게 들어왔어요. 실제로 2016년도에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차하고요. 그 이전에 취득한 차의 한도가 달라요. 당연히 우리 시험은 16년도 거네요. 당연히 16년 이후에 취득한 거. 외우세요. 뭐냐면 여긴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우리 원래 차량 운반구 승용차면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죠? 우리 차량 운반구는 선택 가능한 게 정액법하고 정률법이죠.
그죠? 하지만 여기 업무용 승용차 한도 따질 때만큼은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말문제 대비지 이건 실기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문제를 오사게 내거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으로 해요. 얄짤 없어요. 원래 내용연수는 우리 신고내용연수 허용한다면서요? 알죠? 여기는 이제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자, 암기하시는 거 여기는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뭐냐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다라는 건 여긴 강제상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상각이다라는 거예요? 강제상각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송금 불산입 유보뿐만 아니라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도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한도 미달하는데 강제상각이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강제 처먹어 이렇게 됐었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하긴 할게요. 알죠? 설명하긴 할 거지만 이유는 솔직히 중요하죠, 여러분 입장에서. 설명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여기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요. 여기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알죠?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대요.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0%잖아요. 맞죠? 근데 이외의 비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 알죠? 기름도 안 넣고 그냥 감가상도 안 된, 기름 없대요. 기름 안 넣는데 차가 알아서 굴러간대요, 그냥. 가정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원칙이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산조정사항이면 내가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0%잖아요. 그럼 0%면 감가상각비 적어요, 안 적어요? 결산조정사항은 내가 장부에 송금 먹을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언제 먹을지.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 적어봤자 0%면 전부 다 송금불산이 사유출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안 적으려고 할 거예요. 아이고. 여기다가 나 0. 여기다 이렇게. 여기 0. 이렇게. 안 적으려고 하겠죠. 어차피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게 100%인데 다 부인될 거 아니에요. 0. 알죠? 근데 세법상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0? 맞죠? 근데 우리가 세법상 한도는 1000인데 이걸 결산조정사항으로 보게 되면 세법이 그래 인정? 하면 여기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알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적으려고 하고요. 업무에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꽉 뚫는다라는 거예요. 알죠? 어저께 했던 세액감면 받는 개랑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제상각 시켜버리는 거예요. 처먹어, 1000원까지. 알죠? 그럼 송금산입 1000원 돼요. 그럼 여러분들, 송금산입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맞죠? 유리한 거죠? 여기만 보면 항상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 추인돼요.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요 사례에서 얼마로 보는 거예요? 회사는 0 적었지만 강제로 송금산입 시켰잖아요. 그러면 1000? 이니까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0이 아니라 1000이 돼버려요. 맞죠? 1000? 그럼 아까 다시 이쪽. 그럼 여기에 세법상 감가상각비 1000이잖아요. 근데 업무 사용 비율이 제로였죠, 방금. 사례 제로. 그럼 얘는 송금불산입 1000 사회유출이고 이게 대표이사면 상여 맞으니까 일단은 아까 송금산입 됐지만 다시 송금불산이 됐으니까 세금을 줄이는 측면 없는 거예요. 없고 상여로 하면 누가 또 소득세를 두드려 맞아요? 대표이사가 소득세 또 두드려 맞아요. 제재요, 제재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금산입만 때문에 좋네 라고 왜 저렇게 해주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시험에 아이고 왜 거꾸로 하고 있지?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시험에 우리 시험에서요 원래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정 없죠. 근데 시험에서 그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제상각하셔야 돼요. 알죠?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 제가 시험에 나왔던 거 보여드릴게요. 나왔던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500만 원 적었어요. 근데 상각범위액은 7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니까 원래 세무정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지금 어떤 승용차래요? 그렇죠. 업무용 승용차니까 이때는 송금 산입 200 마이너스 유보해야 돼요. 강제 상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받아들이면 안 될까? 뭐가요? 그렇죠. 우리가 한도까지 무조건 상각시켜버리는 거죠. 아까도 했었지만 이게 송금사 시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알죠? 회사가 미달하게 적는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업무에 미사용 할 때 적게 적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알죠? 그래서 이때는 송금 산입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오면